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배경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가 부진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신흥시장부의 경우에는 먼저 중국에서는 그간 경기가 둔화되다가 소규모입니다만 경기의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서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런데 일부 신흥시장부에서는 성장세가 또 다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 무역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대체로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그 세계 경제는 물론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건 있습니다. 미 연준의 그 통화정책 기조가 조금 거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은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은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5월 중 통관일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짧아지는 바람에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일평균 수출액을 놓고 비교해 보면 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가 다소 위축되고 서비스업 관련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세월호 사고에 따른 이 같은 내수 위축이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DP 갭은 당분간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만은 그 폭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5월 중 1.7%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한 3개월 연속 상승폭은 높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그런 인플레이션율은 3월 이후에 2%를 좀 웃도는 그런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입니다만 한 2%로 4년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좀 낮은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우겨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유입,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장기시장 문의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결문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와 물가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현 경기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떠냐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이렇게 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기의 그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을 갖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4월달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4월달 저희들이 전망을 내놓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금년도 경제 전망은 4%, 내년은 4.2% 이렇게 잠재 성장률 수준을 좀 웃도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는데, 만약 우리 경제가 이 전망대로 잠재 성장률 수준을 좀 웃도는 수준으로 하는 그 성장 경로를 우리가 전제 안전하고 받아들인다면 방향 자체는 인상이 아니게 된다는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의 전망에 이제 제가 연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10월달에 저희들이 다음 달에 전망을 내놓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PDI가 성장 정말 5월달에 이제 그 금년도 전망을 낮췄습니다. 주된 이유로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4월달 전망 이후에 한 2~3개월간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걸 현재 저희들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조금만 다음 달에 저희들이 이제 내놓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5월에 내수 관련, 소비 관련 지표, 서비스업 생산도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관련 지표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큰 변화냐 한 질문은 그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런지 아닌지를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많이 살려가지고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 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 해도 금리입니다. 금리 정책이 가장 주된 정책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금리 정책 것을 이렇게 기조를 당장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해서 동결을 했는데, 그 외에 어떤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있겠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급 준비율 정책, 공개 시장 조작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준율이라든가 공개시장 조작은 경기 대응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효과 면에서 아직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을 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경기용으로 말입니다. 경기 대응용으로. 그럼 이제 대출 정책이 남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정책 스탠스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지금 현재의 소비 투자 심리 위축이 어느 속도로 해소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이제 결국 내수 부진 아니겠습니까? 내수 부진의 영향이 정말 그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언제 가서 해소될지 하는 것을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갈 텐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다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고 할까요? 이런 내수 부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 할 수 있겠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조와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통화정책에서 국제공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충격, 샤크이 닥쳤을 때 그때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아닌 지금과 같이 이제 각국별로 상이한 여건에 처해가지고 상반된 정책을 펴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국제공조가 뭐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떤 그 각국의 통화 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 자국의 통화 정책이 그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 보면 그것이 요즘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의 국제공조 아니겠느냐. 자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스피로버 이펙트를 한번 고려하면서 운영하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통화정책 공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한 얘기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든 정보로서 이렇게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 그것도 좀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공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책 변수로서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CPI 상승률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상 지표가 CPI니까 CPI 상승률은 저희들이 금리 정책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히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저희들이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율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전상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죠? 저는 좀 쏠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환율이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지요. 물가, 경상수지, 소비,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인데, 저희들은 환율이야말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급격한 변동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이제 금리
연결시켜서 질문하셨는데, 결국 이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연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금리 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크게 몇 가지만 봐도 어떤 그 경제 펀더멘탈, 그다음에 국제 금융시장 상황, 그다음에 자본 유치,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의 유입 같은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금리로 대응과 연결시킨다면 저희들이 두 가지 면에서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의 결정 요인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설령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로 대응했을 때는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율과 금리 관계를 제가 관계 없다, 대응하지 말았는데 이런 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하여튼 환율 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춤했다고 하는 표현이 결국 썼는데 앞으로 일시적으로 보느냐 상당히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느냐 질문인데, 바로 주춤한 표현을 쓴 것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조금 판단을 유보하고 어떤 팩트를 쓴 거죠. 저희들이 지금 분명히 4월, 5월에 내수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회복세가 일단 저희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여튼 소비인데 그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회복세가 그야말로 주춤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로서 잠깐 그런 건데 요새 또 고거한 판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주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시적이냐 좀 더 장기적인 흐름이냐 판단은 조금 지켜보겠다 말씀입니다. 페드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제가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를 그걸 말씀드렸다기보다는 페드 앞으로 한 수개월 후에 이것이 이제 몇 달 정도 테이퍼링이 이어질 텐데 그 사이에 미국 경제의 변화, 경제 회복세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 만약 경기 회복이 상당히 생각보다 더 빨라지면 인상 시기 앞당길 거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경기가 예상보다 좀 느린 속도로 간다면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경기 회복 속도 등에 따라서 페드의 정책 기조의 익스펙테이션이 시장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가격 변수에 영향이 생긴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5bp로) 한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관행이긴 한데, 그것은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금리 정책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계측할 수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너무 또 충격을 줘서는 안 되고, 그걸 하다 보면 한 25pp는 돼야만 이 금리 정책의 효과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 수 있다. 너무 작으면 효과를 나중에 계측하지 못하고, 또 너무 크면 시장에 샥을 주니까 그런 균형점이 25bp로 미 연준이 그렇게 하면서부터 관행화가 됐습니다.
10bp로 이제 22 같은 데서는 10bp로 했는데 절대 금리 수준이 낮으니까 폭을 이제 작게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현재 2.5인데 저희들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폭을 얼마나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금리 수준 같은 걸 감안하면 지금 이 수준에서는 25bp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효과, 즉 효과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정책을 취하고 나서 효과를 어느 정도는 계측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에 샤를 주지 않는 그 수준이 좀 25p 정도가 아직 현재 우리 금리 수준으로서는 그에 적합하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